딸 같은 우리 며느님, 음식 좀 해놓아. 딸? 음. 딸 같은 며느리라서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 친척들 앞에서 웃었습니다. 명절 상위, 국을 푸고 전을 뒤집고 설거지 통합, 소파에 앉아 귤 까먹으며 딸이니까 이런 건 당연하지. 휴대전화, 치과비, 건강검진비, 카드 연체금, 모두 딸 같은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딸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자동이체 집, 병원 결제 미확인. 이거 내가 한 거니? 네. 딸이면 제 인생도 지켜야 하잖아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10년간 송금 내역. 딸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오늘 딸 같은 며느리가 진짜 딸처럼 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2월 10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이수지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더듬었습니다. 알람을 껐습니다. 옆에서 남편 박준호가 자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코를 골았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게 쉬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겠지 생각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간편한 옷이었습니다. 일하기 편한 옷이었습니다. 머리를 묶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밝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어제 준비한 재료들이었습니다. 고기, 채소, 전 부칠 재료, 떡국 재료. 많았습니다. 혼자 다 해야 해. 생각했습니다. 도마를 꺼냈습니다. 칼을 꺼냈습니다.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샥샥샥. 칼소리만 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숙이 일어났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네, 어머니. 좋은 아침이세요. 그래. 뭐 하고 있어? 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잘했네. 영숙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10분쯤 후에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수진아, 물 좀. 네. 수지는 일을 멈췄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물을 따랐습니다. 거실로 가져다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영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수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일을 계속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파전, 김치전.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작은 신음이었습니다. 참았습니다. 계속 부쳤습니다. 1시간 동안 부쳤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수를 냈습니다. 떡을 넣었습니다. 나물을 무쳤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갈비를 구웠습니다. 오븐에 넣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아침. 응, 좋은 아침.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씻으러 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잘 잤니? 네.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수지는 계속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거의 다 준비되었습니다. 전, 나물, 갈비, 떡국, 잡채, 모든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상이었습니다. 접시를 놓았습니다. 그릇을 놓았습니다. 수저를 놓았습니다. 음식을 날랐습니다. 하나씩 날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수진아, 빨리 해. 손님 오신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그래. 11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왔다.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큰아버지 가족이었습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사촌 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진은 인사했습니다. 오, 수진이구나. 새해 복 많이 받아.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은 안내했습니다. 이어서 작은아버지 가족도 왔습니다. 고모도 왔습니다. 이모도 왔습니다. 총 15명이 모였습니다. 거실이 가득 찼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웃음소리가 컸습니다. 어머, 음식 많이 했네. 누가 했어? 수진이가 했지. 혼자? 그럼, 우리 수진이가 다 했어. 영숙이 자랑했습니다. 아이고, 딸 같은 며느리라서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 김영숙은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말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럽다, 영숙아. 며느리가 착하나 보네. 그럼 우리 수진이 정말 착해. 영숙은 웃었지만 웃음은 며느리 이수진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듣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표정이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딸처럼 대해주시나? 의문이었습니다. 상에 앉았습니다. 15명이 앉았습니다. 명절 상 위에서 수지는 국을 푸고 전을 뒤집고 설거지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물 좀. 수진아, 김치 좀 더 줘. 수진아, 이거 데워줘. 계속 불렀습니다.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딸이라며 왜 너만 서 있니?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말했습니다. 친척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웃었습니다. 딸이니까 이런 건 당연하지. 작게 말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들었습니다. 멀리서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평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지는 회사에 갔습니다. 9시에 출근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바빴습니다. 정신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12시였습니다.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근처 한식당이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 명절 어땠어요? 동료 김미영이 물었습니다. 아, 괜찮았어요. 시댁 가셨어요? 네, 같이 살아서요. 아, 그래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수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 고생 많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좋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수가 적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는 성격이 좋아서 시댁에서도 잘 지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은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하나치과 김영숙님 진료비 38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 앞에서는 늘 웃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말도 잘 듣고 친정에서도 예쁨 많이 받았대. 카페에서 말했습니다. 친구 셋이 모였습니다. 부럽다, 영수가. 나는 며느리 때문에 속 썩어. 왜? 맨날 잔소리야. 이것저것 간섭하고. 아이고, 그래. 우리 수진이는 그런 거 없어. 좋겠다. 그럼 며느리 복 타고 났어, 나는. 영숙은 자랑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날 때마다 수진의 휴대전화엔 알림이 왔습니다. 병원 문자, 카드 결제 알림, 계좌이체 내역이 쌓여갔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가나병원 김영숙님 건강검진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비용 15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수지는 회사 책상에서 문자를 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15만 원.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엔 치과비 38만 원이었습니다. 그 전주엔 카드값 대납 52만 원이었습니다. 그 전전주엔 옷값 30만 원이었습니다. 계속 나갔습니다. 수진의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치과비, 건강검진비, 카드 연체금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딸 같은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6시였습니다. 수지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7시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응, 왔어?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그래, 고마워. 수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30분쯤 후
저녁이 준비되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 어머니, 저녁 드세요. 그래. 영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퇴근했습니다. 7시 30분쯤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저녁 먹자. 셋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일 백화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내일은 회사예요, 어머니. 회사? 하루 쉬면 되잖아. 그게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회의? 그냥 빠지면 되지.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못 빠져요. 즉, 영숙은 혀를 찼습니다.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럼 카드 줄게. 대신 좀 사다 줘. 네. 백화점 가서 옷 좀 사고 싶어. 50만 원어치. 네.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었습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영숙과 준호는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1,850만 원. 한 달 전엔 2천만 원이었습니다. 150만 원이 줄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3,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모두 시어머니에게 쓴 돈이었습니다. 수지는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사 김영숙님 카드 연체금 대납이 완료되었습니다. 52만 원. 감사합니다. 수지는 회사 화장실에서 문자를 받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52만 원. 생각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말입니다. 이 속도면 1년에 1,000만 원이 넘게 나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결심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생겼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려고. 네. 3박 4일. 다음 주에 가. 네. 돈 좀 보내줘. 100만 원. 100만 원이요? 응. 항공권이랑 숙소값. 그게 왜 못 보내줘? 아니에요. 보내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딸. 영숙은 웃었습니다. 수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웃지 못했습니다. 1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통장에 1,750만 원밖에 안 남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건 딸처럼 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용하는 거야. 돈만 쓰는 거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딸은 사랑받잖아. 난 사랑받은 적 없어. 그냥 일만 했어. 돈만 냈어.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2시쯤이었습니다. 영숙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였습니다. 친구 셋이 모였습니다. 박순자, 이경희, 최미란이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 영수가? 순자가 물었습니다. 좋지. 별일 없어? 며느리는? 우리 수진이? 잘하지. 영숙은 자주 말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 복은 타고난 사람이야. 자랑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래, 부럽다. 경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맨날 친정가.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2번씩.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외로워 죽겠어. 친구들이 불평했습니다. 영숙은 웃었습니다. 우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그런 거 없어. 집에 늘 있어. 좋겠다. 그치? 딸처럼 잘해줘. 딸처럼? 응. 진짜 딸 같아. 뭐든지 다 해줘. 예를 들면, 병원비도 내주고, 카드값도 내주고.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진짜? 며느리가? 응. 우리 수진이 착해서 대단하다. 우리 며느리는 그런 거 안 해. 미란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 받은 거지. 영숙은 자랑했습니다. 계속 자랑했습니다. 지난번엔 제주도 여행비도 내줬어. 얼마? 100만 원. 헐, 대박. 그치? 딸도 이렇게까지 안 해줘.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진심으로 부러워했습니다. 영숙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속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수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분기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진 씨. 상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신대. 저녁 준비 좀 해줘.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6시였습니다. 수진은 서둘러 퇴근했습니다.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고기, 채소, 과일. 계산했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냈습니다. 카드를 긁었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7시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어? 빨리 준비해. 8시에 오신대. 네. 수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본 것을 꺼냈습니다.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양념했습니다. 채소를 썰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요리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의 친구들이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지는 인사했습니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며느리 예쁘네.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음식을 날랐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불고기, 잡채, 샐러드, 과일. 와, 음식 정성스럽다. 수진이가 다 했어. 우리 며느리 요리 잘해. 영숙이 자랑했습니다. 손님들은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는 복 받았어. 며느리가 딸 같네. 그치? 나 복 많아. 그러면서도 수진이 앉아 쉬는 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0시쯤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지는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리 좀 해줘. 네. 수지는 정리했습니다.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호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골았습니다. 수지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해?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 준호, 영숙. 영숙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일 미용실 가려고. 네. 파마할 거야. 30만 원 든대. 네. 카드 좀 빌려줘. 어머니 카드 있으시잖아요. 내 카드? 한도 다 찼어. 그럼 현금으로 내세요. 현금? 없는데.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영숙이 말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말투였습니다. 준호는 듣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편만 들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준호를 봤습니다. 엄마 말씀 들어줘.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네. 수지는 말없이 수저를 놓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딸처럼 대한다고? 거짓말이야. 그냥 이용하는 거야. 깨달았습니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바꿔야 해. 이대로는 못 살아. 뭔가 해야 해. 마음먹었습니다.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7시였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어디가? 준호가 물었습니다. 일어나 있었습니다. 은행. 은행? 토요일인데? 토요일에도 열어. 뭐하러? 볼일 있어. 무슨 볼일? 나중에 얘기할게. 수지는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은행으로 갔습니다. 9시에 도착했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동이체 해지하고 싶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자동이체요? 김영숙 명의로 된 거요. 전부 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총 5건이 있으시네요.
다 해지해 주세요. 정말 다요? 네, 다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처리했습니다. 10분쯤 걸렸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서류를 인쇄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수지는 서명했습니다.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했어. 이제 시작이야.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시쯤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영숙이 물었습니다. 은행이요. 은행? 뭐하러? 볼일 있었어요. 무슨 볼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영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였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호남은행입니다. 네. 자동이체 해지 안내드립니다. 네. 뭐라고요? 영숙은 놀랐습니다. 카드값 자동이체가 해지되었습니다. 누가 해지했어요? 이수진 고객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휴대전화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해지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 고객님이시죠? 네. 강암병원입니다. 네. 다음 달 치료비 자동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요? 자동이체가 해지되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앉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해지한 거야. 수진이가 진짜 해지했어. 확신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딸처럼 대해줬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생각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3시쯤이었습니다. 영숙은 참지 못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 받았습니다. 회사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니. 너 자동이체 해지했어?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왜? 나중에 집에서 얘기할게요. 지금 말해. 지금은 회사예요. 나중에요. 수진아.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전화를 끊어? 충격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7시쯤이었습니다. 수진이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다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네. 수진은 거실로 갔습니다. 영숙은 일어났습니다. 수진 앞에 섰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니?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은행 문자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봤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왜? 딸이면 제 인생도 지켜야 하잖아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저도 제 돈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도 넌 며느리잖아. 며느리지만 딸 아니에요. 뭐라고? 어머니가 저를 딸 같다고 하셨잖아요. 수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짜 딸처럼 해드려야죠. 무슨 소리야? 딸은 부모님 돈 마음대로 못 써요. 허락받아야 해요. 이제부터 그렇게 할게요. 딸처럼요.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너 지금. 저는 방 갈게요. 수지는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영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멍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애가 감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호야.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왜요, 엄마? 수진이가 자동이체 해지했어. 네. 준호는 놀랐습니다. 은행이랑 병원이랑 다 해지했다고. 정말요? 그래. 방금 확인했어.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만. 수진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어? 딸처럼 해드리려고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저를 딸 같다고 하셨잖아요. 수지는 침착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딸처럼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엄마 돈은, 딸도 부모님 돈 함부로 안 써요. 허락받아야죠.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 드릴게요. 30만 원? 네. 딸들도 보통 그 정도 드려요. 그것만? 네. 그것만이요. 수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어머니가 내세요. 카드값은? 어머니가 내세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뭐라고 좀 해봐. 수진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뭐? 딸도 부모님 돈 함부로 안 써요. 당연하잖아요. 영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영숙의 생일이었습니다. 3월 20일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사촌들.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큰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오후 1시에 모였습니다. 총 15명이었습니다. 방을 하나 빌렸습니다. 큰 방이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전골, 나물, 전. 푸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가 생일 축하해.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네, 그럴게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수진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안 좋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히 먹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좀 이상해졌어.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자동이체를 해지하더라고. 자동이체? 내 병원비, 카드값 다 해지했어. 친척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랬대? 딸처럼 하겠다나 뭐라나. 영숙은 불평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한 달에 30만 원만 주겠대. 용돈으로. 30만 원? 응. 그것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래.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건 좀.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영숙은 동의를 구했습니다. 편을 들어달라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며느리한테 돈 얼마나 썼어? 뭐? 병원비, 카드값 말이야. 얼마나 썼길래? 그게 영숙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많이 썼어? 조금. 얼마? 잘 모르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모두가 수진을 봤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영숙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내가 왜 나서? 제 돈이니까요. 뭐?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니까요. 수진은 차분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딸처럼 대해줬는데.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수진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두꺼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였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송금 내역입니다. 펼쳤습니다. A4 용지 10장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5일 50만 원 치과비, 2022년 1월 28일 80만 원 카드값, 2022년 2월 10일 30만 원 옷값, 2022년 2월 24일 120만 원 제주도 여행비, 2022년 3월 5일 38만 원 치과비, 2022년 3월 18일 52만 원 카드 연체금.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3년도 똑같았습니다. 2024년도 똑같았습니다. 매달 돈이 나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총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3,280만 원입니다. 수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3천만 원이 넘어? 큰아버지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네. 3년 동안? 네. 며느리 돈으로?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영수증입니다. 쌓였습니다. 수십 장이었습니다. 치과 영수증, 정형외과 영수증, 피부과 영수증, 건강검진 영수증, 모두 김영숙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제는 이수진 카드였습니다. 치과비만 580만 원입니다. 수지는 설명했습니다. 건강검진비 180만 원, 정형외과 치료비 320만 원, 피부과 시술비 150만 원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였습니다. 카드 대납 기록입니다. 또 수십 장이었습니다. 매달 카드값을 대신 낸 기록이었습니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20만 원. 카드값만 1200만 원 넘게 대납했습니다. 수지는 말했습니다. 네 번째 서류였습니다. 기타 비용입니다. 옷가, 여행비, 미용실비, 백화점 상품권 780만 원입니다. 모두 합쳐서 3280만 원이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차례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차례로 놓였습니다. 서류가 테이블을 덮었습니다. 딸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수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 중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아, 이게 사실이야?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3천만 원이 넘게 며느리 돈을 썼어? 그게, 말해봐. 사실이야. 작게 대답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세상에 며느리 돈으로? 고모가 말했습니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딸한테도 이렇게 안 해.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래? 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이모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니? 3천만 원이 넘는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며느리니까요. 수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딸처럼 대한다고 하셔서 딸처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수지는 영숙을 봤습니다. 진짜 딸은 이렇게 안 산다는 걸요. 딸은 사랑받아요. 저는 사랑받은 적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그냥 일만 했어요. 돈만 냈어요. 이제는 진짜 딸처럼 할게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그게 전부예요.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흘렀습니다.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 영숙아. 그래. 생일 축하하고 며느리한테 잘해줘. 응.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마지막엔 영숙, 준호, 수진만 남았습니다. 셋이 남았습니다.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먼저 갈게요. 어디가? 준호가 물었습니다. 친정이요. 친정? 네. 오늘 하루만 쉬고 올게요. 수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잠깐. 영숙이 불렀습니다. 네. 우리 집에 가자. 얘기 좀 하자. 내일 해요. 아니, 오늘 해야 해. 알겠어요. 수진은 따라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이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쯤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준호야, 너도 있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네.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서 있었습니다. 앉아. 네. 수진도 앉았습니다. 영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며느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았습니다. 며느리면 시어머니 모셔야지. 수지는 천천히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미 벗었습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딸처럼 해드린 거예요. 아플 때 책임지고 돈 필요할 때 채워드리고 그게 딸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딸처럼 할게요. 이제 진짜 딸처럼 할게요. 그 말에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딸은 부모님께 한 달에 용돈 드려요. 30만 원씩이요. 그것만? 네. 그것만이요.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내 병원비는? 어머니가 내세요. 어머니 돈으로요. 난 돈 없어. 국민연금 받으시잖아요. 한 달에 80만 원. 그걸 어떻게 알아? 준호한테 들었어요. 수지는 차분했습니다. 80만 원으로 사세요. 그것만으로 어떻게 살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카드값도 어머니가 내세요. 카드가? 네. 어머니가 쓴 거니까 어머니가 내세요. 여행 가고 싶으시면 어머니 돈으로 가세요. 80만 원으로 여행을 어떻게 가? 그럼 모으세요. 몇 달 모으면 돼요. 수지는 단호했습니다. 딸은 부모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용돈만 드려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영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넌 며느리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며느리지만 딸 아니에요. 그럼 뭐야? 며느리예요. 남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딸은 사랑받아요. 저는 사랑받은 적 없어요. 그냥 일만 했어요. 돈만 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딸은 쉴 수 있어요. 저는 못 쉬었어요. 딸은 거절할 수 있어요. 저는 못했어요. 왜요? 며느리니까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옆에서 울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저는 며느리로 살게요.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 아니에요. 한 달에 30만 원. 그게 전부예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흘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해요. 근데 바꿀 순 없어요. 수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영숙과 준호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했습니다. 영숙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다녀올게요. 다녀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병원 예약이라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생일이 또 있었습니다. 아니, 지났습니다. 3월 20일이 지났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병원 가야 했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병원 가야 하는데 혼자 가세요. 혼자? 네.
저 회사예요. 그래. 영숙은 혼자 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가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전에는 수진이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이제는 안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료를 받았습니다. 혼자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오세요. 네. 진료비를 냈습니다. 45만 원이었습니다. 카드를 냈습니다. 자기 카드를 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5만 원. 생각했습니다. 내 돈이 나가네. 처음이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병원비 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80만 원이었습니다. 병원비 45만 원 냈습니다. 35만 원 남았습니다. 생활비로 쓰면 모자랐습니다. 수진이한테 부탁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탁할 수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스스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 받았습니다. 수진아. 네. 나 미용실 가고 싶은데. 그러세요. 돈 좀. 한 달 용돈 이미 드렸어요. 30만 원요. 그건 다 썼어. 그럼 다음 달에 가세요. 딸도 그래요. 용돈 다 쓰면 기다려요. 알았어.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수진아. 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했어요. 근데 예전으로 못 돌아가요. 그래. 하지만 통화 연결음은 끝내 끊겼습니다. 뚝. 영숙은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제야 영숙은 알았습니다. 딸이라는 말이 책임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책임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딸이라는 말이 사랑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지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저 이용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숙은 후회했습니다. 깊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를 딸처럼 대한 게 아니었어. 그냥 편하게 쓴 거였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로는 있었지만 딸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용돈만 줬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만 줬습니다. 그 이상은 안 했습니다. 영숙은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이사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사할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뭐, 이사? 네. 따로 살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그래. 영숙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수 없었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이사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큰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몇 달 뒤였습니다. 영숙은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영숙은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옆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딸과 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챙겨줬습니다. 물을 떠다 줬습니다. 아들과 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축했습니다. 며느리와 온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영숙은 혼자였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의자에 놓인 가방이 유난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예전엔 수진이 들어줬습니다. 이제는 혼자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여름 햇빛이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밝았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있었으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없었습니다. 새 집에 있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었습니다. 영숙은 혼자였습니다. 김영숙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네. 일어났습니다. 혼자 일어났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달에 또 오세요. 네. 진료가 끝났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계산했습니다. 45만 원이었습니다. 카드를 냈습니다. 자기 카드를 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전히 떨렸습니다. 또 45만 원.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를 잃었어. 후회했습니다. 그 시간 수진은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예뻤습니다. 수진과 준호가 살았습니다. 둘이 살았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갔습니다. 토요일이었지만 출근했습니다. 수진은 혼자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큰 창문이었습니다.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름 바람이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하얀 커튼이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재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원두 커피였습니다. 좋아하는 커피였습니다. 예전에는 마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마실 수 있었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좋은 향이었습니다. 커피를 따랐습니다. 머그잔에 따랐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책을 꺼냈습니다. 좋아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정말 평온했습니다. 누구의 딸도 아닌 자리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편안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며느리였지만 딸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전화였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수진은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멈췄습니다. 수진은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딸도 아니야. 나로 사는 거야.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밝았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진짜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수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 시쯤이었습니다. 수지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샐러드와 빵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자기 그릇만 설거지했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음악을 틀었습니다. 좋아하는 재즈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새벽 5시 혼자 일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라서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 치과비 38만 원, 카드 연체금 52만 원. 이니까 이런 건 당연하지. 3년간 3,280만 원.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송금 내역, 병원 영수증, 카드 대납 기록. 딸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래서 딸처럼 해드린 거예요. 딸은 사랑받아요. 저는 사랑받은 적 없어요. 이제 진짜 딸처럼 할게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처음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음 달에 가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이사했습니다. 몇 달 후 혼자 병원 대기실. 가방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그 시간 새 집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누구의 딸도 아닌 자리에서 처음으로 편안히 미소 지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